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시 지표하고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스터디를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은 유가가 80불 이하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내려갔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도 나쁘고 떨어져도 나쁘고 이런 뉴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 좀 1년 이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유가가 하락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게 사유가 경기 침체든 뭐든지 간에. 그리고 연준이 의도하는 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를 잠재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역 수지가 계속 7개월 연속 적자인가 그런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유가 때문에 그 원가 상승한 요인이 아주 큽니다. 그럼 유가가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하나, 두 개씩 좋아지는 거지 계속 악재가 있으니까 계속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주식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는 초강세인 상태입니다. 사실 1,300원, 1,400원 이제 제가 환율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예측을 했는데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사실 큰 위기죠. 근데 다행인 것은 달러만 초강세지 원화만 약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 원화, 엔화, 위안화 모두 약세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달러 초강세면은 빅테크가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근데 강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가 강세니까 뭐 여행주에 안 좋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만 강세고 유로도 약세고 엔화도 약세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 목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최근에 일본, 대만이 이제 규제를 좀 풀었는데 그래서 여행주 관점에서 보면은 달러 초강세인 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항공권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조건 악재라고 이제 해석할 수는 없고요. 북미 쪽에 갈 때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 기본 관점은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주식 매도, 한국 주식 매수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수출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턴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베어마켓 랠리든 강세장에도 올 수 있는 거죠. 당장 강세장이 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베어마켓 랠리를 한다 그러면 그때 팔아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을 유지하고요. 자, 10년물 금리가 2.7, 2.8 이렇게 있다가 지금 급격히 오르고 있죠. 3.7%인데 파웰이 파월이 23년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컸죠. 100% 없지는 않겠죠. 근데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70년대 연준의 어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크죠. 그리고 작년에 이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연준에서 오판을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만회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 인버스 관점에서는 모멘텀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하락하면 돈 버니까 23년 금리 인하 없다. 그래서 지금 추가 하락하는 게 엄청나게 악재가 있다기보다 공매도가 이제 신난 거죠.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금리 전망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22년 말에 4.4, 올해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년은 조금 올리겠지만 4.6, 약간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실업률을 희생하고선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의 말에 돼서야 조금 내려가고 본격적인 상승은 25년에 돼서 이렇게 상승할 것 같다. 이 금리 전망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전에 이건 썼던 문구인데 일단은 작은 불은 그냥 소화기로 끌 수 있지만은 산불이 되면은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대규모 산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S&P가 상당 기간 박스권이 예상된다. 이 금리 전망으로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확실히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 없다. 완만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게 연준의 의도고요. 그래서 뭐 성장주를 장기 투자한다. 지난 10년간 엄청 올랐으니까 아 역시 미국 주식이야. 장기 투자하면은 많이 벌겠지. 근데 높은 가격에 사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또 올라갔죠. 그래도 저는 미국 주식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서 장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뭐 물론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있다면 살 수도 있겠죠. 지금 주가 자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장기 투자는 최소 23년 하반기 이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그리고 경기 침체와 금리 전망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베어마켓 랠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속 떨어질 수는 없겠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S&P 상당 기간 박스권을 예상하고요. 당연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미국이 항상 올랐냐? 과거에 뭐 66년부터 82년까지인가요? 뭐 거의 15년간 박스권이었고 또 2000년에서 2010년 최근은 10년간 S&P가 박스권이었습니다. 나스닥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때 뭐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그래서 2006년에 금리가 무려 5.25%였거든요. 04년부터 2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5.25%는 이때가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최근 20년 사이에서. 그리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4%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최근 거의 뭐 15년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투자를 오래 했지만 그래서 이거 외에도 최근 과거 10년이 평균을 초과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평균 회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게 좀 약간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경험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금리 이런 거 빼고선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가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 이제 금리까지 높으니까 미국 주식이 무조건 간다. 좀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미국 주식도. 그리고 또 IRA라는 게 미국 내 공장을 지어야지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가? 왜냐면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데 이런 게 비용 증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거의 확실시 됐죠. 그럼 유럽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판매가 거의 30%가 감소했어요. 이게 직격탄이죠.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데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를 살리는 데 가야 될 돈이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미중 갈등이 있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중국 굴기를 막기 위해서 타격을 줬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타격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박스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S&P를 이거는 이제 09년 기준인데요. 이 S&P 666이라는 거는 11년도는 이쯤 되는데 11년 초와 21년 말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2%입니다. 그러니까 09년 초로 보면은 한 14%로 더 높은데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것도 연평균이라는 거는 CAGR입니다.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복리율 12%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지수가 이렇다는 거는 그럼 넥스트 10년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뻔한 거죠.
이런 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키가 이미 180 됐는데 180이 2m 되기는 힘들죠. 자, 나스닥은 더합니다. 이것도 11년 초로 보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8%예요.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술주죠. 뭐 AMD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테슬라, 뭐 아마존. 그래서 넥스트 10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테슬라 외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테슬라 자체도, 테슬라조차도 이렇게 좀 싸게 살려는 노력이 없으면은 장기 보유로 막 대박 나고 이렇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국내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왜 부진하냐? 스마트폰 유럽이 거의 30% 마이너스 30%예요. 중국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도 안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교체를 잘 안 하고요. 그 중국은 락다운이고 유럽은 전쟁이고 PC도 그 어떤 코로나 특수가 끝났죠. 게다가 또 경기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계속 부진하죠. 그러니까 디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한국의 대표주가 이렇게 됐어요. 고점 대비 44%나 하락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에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다 반영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계속 아우성이었는데 이렇게 대형주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얘기가 나오는 게 3분기 실적이 바닥 아니냐.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바닥 찍고 뭐 바로 이제 막 V자 반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한 20%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4분기 베어마켓 랠리, 내년 1분기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하이닉스도 똑같은 관점입니다. 고점 대비 뭐 45% 하락했는데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31%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31.4% 하락. 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량이 증가한 거 감안하면 34%나 하락한 겁니다. 카카오 물량도 있었죠. 그래서 보통 PBR 0.9가 바닥인데 환율 지금 감안하면은 0.8도 아니고 0.7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금융 위기가 있을 경우에 PBR이 0.6까지 하락했지만 미국 대형 은행주, 뭐 투자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은 문제는 없습니다. 연준이 지금 이미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고 있죠. 강력한 경기 침체가 오면 큰일 나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유도.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주가 바닥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한국 증시 예탁금은 50조로서 과거가 30조 이하였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인데 뭐 그래봤자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장에서 할 일 이게 중요한데요. 금리를 4.5%로 가정하고 이제 포트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은 미래 전망도 실적 전망도 안 좋으면 작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할 때 실적, 테마, 성장성까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LNF가 그렇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 기업이나 수출 기업이냐도 봐야 되고요. 밸류에이션, 주주 친화 정책이 있냐 이런 거 다 봐야 되고 그래서 리밸런싱해서 내 종목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손실 그런 손실 수익률에 그 손실률에 상관없이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수 대비 주가가 선방을 했나, 주가 저점 높아지고 있나, 지난번 6월 말보다 주가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게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쌍바닥인데 두 번째 바닥이 높은가. 예를 들어서 대형미디어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자, 고금리, 경기 침체, 유동성 가뭄에서 상승할 수 있는가.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거고요. 상당 기간 지수 상단이 제한된다. 그래서 반도체도 상승한다면 베어마켓 랠리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베어마켓 랠리를 한다면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금리 성장주 강세가 어렵다. 미국에 이런 이제 성장주가 많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계속 가기는 어렵고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및 내년 이후 좋아질 업종을 금리 4.5%를 가정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베어마켓 랠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중간 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 또 미국 기관들이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현금이 안 오니까 빈집 털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 여전히 좋고 수출주, 원자재 상승 피해주, 뭐 건설주가 대표적이고요. 웹툰 여전히 좋고 OTT 공급사는 넷플릭스가 반등을 할 경우에 실적이 좋을 경우에 재평가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 3분기 바닥 통과를 한다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반등을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러면 미국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도체가 글로벌 그 경기 척도기 때문에 또 반도체의 경기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르면 모든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 백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 환율 수혜가 있어서 좋고 증여 완료 모멘텀이 둘 다 있습니다. 또 백산 같은 경우에는 원재재 피해 때문에 EQ에 안 좋았는데 하반기는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현대차 IRA 타격 대응은 할인 판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IRA로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을 할인 판매해서 그 가동률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공장 건설이 24년 하반기인데 그때까지 이 전략이어서 영업이익 타격은 대략 뭐 영업이익에서 한 5% 비중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하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여행 항공주 좋죠. 지금 대만, 일본, 유럽은 뭐 진작에 문제가 없었고요. 개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비싸니까 안 좋은 거 아닌가 저도 막연히 생각했는데 대만, 일본은 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엔화는 특히 약세이기 때문에 자 대만, 일본 정도의 여행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행 항공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가도 하락했죠. 자, 23년 신작 모멘텀 있죠. NC소프트 현금 대비해서 쌉니다. 금양과 미래나노텍은 2차전지 소재로 엄청 올랐지만 고밸류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나이키,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실적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상이라는 밴더도 있고 나이키는요. 넷플릭스도 OTT 제작사들이 있고 테슬라는 LNFP 같은 테슬라 체인이 있죠. 밸류 체인에.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갤럭시와 SM은 이렇게 지수가 부진할 경우에 소형주 강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 들 필요가 있고요. 신세계 INC는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개화 시 재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매출 공시가 났는데요. 외부 매출이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외부. LG U 플러스 최소한 260억 이상이었는데 좋고요. 대형 미디어는 지금 쌍바닥 주가인데 최근 이 두 번째 바닥인데 첫 번째 바닥보다 훨씬 높아요. 주가가.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이고 실적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 같고요. 23년에 카카오 피크마 일본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 모멘텀이 있죠. 뭐 올해는 근데 연말은 없는 것 같고 자, 미국 주식 전략은 지금 사실 환율이 높아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요. 자, 환율이 좀, 뭐, 미국 주식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매수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간다. 그럴 때 애플, 테슬라만 매매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네도 중국 공장 리스크가 있지만은 얘네가 그래도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뭐 두 개만 매매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